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자, 세상을 신문을 통해서 읽어주는 방송, 이른바 신문남녀 고고고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이보라 변호사가 주도해서 여러분께 친절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보라 변호사가 심사숙고하여 엄선한 김종필 TV 선정 유익한 실론 칼럼 세 꼭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얀마 사태와 국제사회의 역할,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께서 지구촌 코너에 3월 19일자 올린 칼럼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성평등 아직 멀었다. 이정식 한국기술교육대 초빙 교수께서 3월 18일자 신문노에 올리신 칼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빈대잡기 위해 초가 3권 태워서야, 박현채 칼럼니스트께서 내일 실론에 3월 18일자 올린 칼럼 실론입니다. 자,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배경 또 깊이 있게 진단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이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이슈인데요. 예. 이게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가 민간 정부 인사들을 구금함으로써 군부의 권력 찬탈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다가 이 글을 보고 불현듯이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민주화 사태를 뭐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미얀마 사태를 이제 보는 분들은 이것이 한국의 과거이고 어쩌면 또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많이 이제 공유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시민들의 이런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격려들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뭐 대국가적인 그런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약간 부족하다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게임의 규칙이라는 것이 도덕적 우위나 명분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요 국가들도 특정 국가의 이런 내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기도 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그런 도덕적인 문제보다 좀 더 우선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미얀마 국군의 날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열흘간이 지금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군부의 그런 힘의 논리에 이제 정권이 이제 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얀마 내에 있는 소수 민족의 구장단체들도 시민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국가 분열의 가능성도 지금 이제 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런 비난 성명이라든지 제재만 낼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미 외교부 성명이 2번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어서 군부를 규탄하는 그런 성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결의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도 합니다. 시민사회가 지금 미얀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대를 해서 군부 규탄을 이어가고 있고 미얀마인들이 귀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을 해서 지금 귀국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의 그런 민주주의의 선도국으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런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기자분들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동안 그래도 이제 상위권 뉴스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뉴스 그 순위도가 조금 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때도 다른 국가들의 여러 관심과 지원들이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미얀마에 이제 민주화의 봄이 다가올 수 있도록 큰 관심과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대한 국민도 미얀마의 민주화의 봄을 위하여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는 역할을 하기를 저희도 여러분께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코너는 한국의 성평등 아직 멀었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ILO 기본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제 기본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2월 26일에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되기 직전에 국제법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는데 ILO 회원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노동권에 관련된 그런 비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기본 협약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서두는 사실 노동 분야로 이제 언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 분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지적은 되고 있어요. 3월 8일, 3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서 투쟁하고 쟁취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연대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제 글에 대해서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성으로서 30몇 년을 살아왔고 저는 어린 딸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성평등이라는 게 뭐 명확하게 이제 뭐 동일하다 혹은 평등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한국의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제가 살아오는 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물론 아직 부족하다라는 인식은 당연히 뭐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상당히 이 시간 동안 변화해 오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 변화해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여성으로서 지금 성평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의식과 관행 같은 성평등의 문화가 많이 지체되었다고 많이들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다른 이제 국가들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셀프로 칭찬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온 우리나라 남성분들에게도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긴 합니다. 제가 예, 이제 변호사로서 네, 이보라 제가 이제 변호사의 소신 발언, 예, 문득 하신 소신 발언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데 우리 안동욱 대표도 공감하시나요? 이보라. 보라 이보라. 다시 본방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창 외로 나갈 것 같아. 자, 이어가시죠.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된 지 9년 차가 됐고 초반에 제가 변호사 됐을 때만 해도 여성 변호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뭐 법정에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건들을 맡아서 진행을 이제 할 때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여자 변호사님이라고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개업을 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남자 변호사라서 이렇다, 여자 변호사라서 이렇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깨부수기도 했고 네, 전통적으로 여성 변호사들이 많이 맡아왔다고 지적되고 있는 그런 가사 분야, 이혼 분야, 청소년 분야에서도 남성 변호사들의 그런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여성 변호사들도 지금 기업 사건이나 그런 부동산, 건설 사건에서도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혹은 의뢰인들의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 재판장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여성 검사님들도 많으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뭐 사람들의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변호사로서 법조계의 변화와 또 자신의 체험을 객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마지막 꼭지 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말이 많은 얘기인데요. 부동산 얘기입니다. 예, 저희도 매주 이제 이슈를 들고 오면서 고민을 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뭐 LH 관련된 이슈든 혹은 뭐 이런 공시지가 관련된 이슈든 매주 그 이슈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지난주에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보다 19.8%가 올랐다고 합니다. 전년 상승률이
5.32%인데 비하면 상당히 훌쩍 오른 거나 다름없는데요. 14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값이 뛰면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순리긴 한데 공시가격을 거의 현실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세와의 괴리를 좁히는 이제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세 저항력을 좀 높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조세 이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저항의 메시지도 상당히 큰데요.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3년 동안 뭐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주택자가 전체의 92%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액 부담이 커지는 그런 주택 소유자는 전반적으로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세율 인하의 그런 한시적인 그런 기간이 끝난 3년 후에는 공시가격 6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시가가 대폭 인상한 것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출회하는 것을 유도를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인데요. 이미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다 완료했거나 아니면 뭐 전월세 인상으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중간 적정선을 이제 탈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찬반론자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조세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또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 담세력을 인정한 그런 조치들이 다시 이제 고려됐으면 하는 것이 이 취지이고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라 변호사. 또 모처럼 많은 이보라 변호사가 또 바로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저 나이가 안 돼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피선거 대선에 나간다는 거구나. 네, 대선은 40대이기 때문에 저는 안 그렇지.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네요. 당장은 출마할 의지가 있지만 당장은 못한다는 점과 자연스럽게 본인의 나이를 노출하는 어떻게 대중이 반응할지는 퀘스천입니다만은 하여간 매력 가치를 발산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2부 순서 마무리는 이보라 변호사가 하시겠습니다. 일 뭐 해주시든가 소신발언 한번 더 하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많은 지식과 그런 세상을 넓히는 견문을 주는 내일신문을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내일신문과 함께 우리 김종필 TV를 구독해 주시면 일거양득입니다. 여러분 1구독, 2 좋아요. 3 알람 설정. 네, 널리 감사합니다. 감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진심이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나중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